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어느덧 4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전북의 민주화운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소홀한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전북은 5.18의 도화선이 된 곳입니다. 최근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희생자로 전북대 고 이세종 열사가 공식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변방이 아닌 5.18의 중심인 전북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요. 진상규명과 기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발전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뜨거운 5월 전북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5.18을 맞아 1980년 당시 전북의 민주화 역사를 되짚어보고요.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북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 5.18은 전남 광주 쪽 역사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저도 전북이 5.18과 연관이고 당시 민주화운동 첫 사망자가 전북대 이세종 열사였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무심했나 싶고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연구와 진실 규명을 통해 역사를 바로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도 어떤 분들이 왜 죽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 사라지기 전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보상을 하고 기록을 하고 기억도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의 5.18 기념 행사는 거의 국가적 행사로 방송되고 조명받잖아요. 근데 전북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곳이지만 어떠한 역할이나 공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전북의 기념 행사들을 확대하고 다른 지역과 연대해서 규모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40년 전에 당시 학생과 청년들 교육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민주화를 위해 싸우셨는데요.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가 우리 부모 세대들이 피땀 흘려서 쟁취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옛날 일로만 치부될 게 아니고 교육과정이나 일상에서 기억할 수 있게 그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신 이 분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꼭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북 민주화운동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민주화운동 기념 계승단체 전국협의회 상임대표이신 전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석환 이사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전북 5월 동지의 김완술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잠시 후에 전북 인권교육연구소 이광철 이사장 그리고 제작사 5월의 김종관 감독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하면서 오늘은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날의 아픔 또 기억, 정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환 이사장님, 저는 사실 어려서 사실 5.18을 그 당시엔 잘 몰랐습니다.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책을 통해서 5.18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5.18을 배웠는데 이사장님은 5.18 당시에 교사셨다면서요? 네. 예, 그 44년 전으로 돌아가서 교직 중에 계신 분이 어떻게 5.18과 연관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회고를 해주신다면. 네, 저는 그 대학 시절에는 학생운동을 했거든요. 예.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전두환 신군부의 이 광주 시민 학살 이런 사건을 접하고 이 교사로만 그냥 평범하게 있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81년부터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70학번시라고 그러셨죠. 네. 그 80년 5.18 당시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네, 국어 선생이었습니다. 네. 그 선생님의 신분으로 민주화 운동을 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해직을 결국 당하셨잖아요. 네. 교사로서는 학생들한테 진실을 알려주고 어떤 것이 이제 진리인지 이런 것을 좀 가르치는 입장이어야 되는데 예.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민주주의가 좀 제대로 이렇게 올 것이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특히 광주 학살 이게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륵한 힘이나마 좀 민주화운동을 좀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사실은 뛰어들었는데 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 1년 후인 1982년도 4월에 전두환 정권 퇴진 성명서를 낭독하고 결국은 강제로 해직을 되었습니다. 그 후로 참 힘들었죠. 예. 많이. 24년을 그래서 네. 교단을 떠나셨다가 네. 복직이 되셨습니다만 힘든 네. 나날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5.18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오신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술 부회장님, 전북 5월 동지회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한술 부회장님은 5.18 당시에 학생이셨죠? 대학생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5.18 당시에 이제 전북대학교 예. 제가 79년도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2학년. 2학년이었죠. 군대 가기 전이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저희 동기들이 난 해가 1960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4.19 나던 해에 야. 4.19 나던 해에 태어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걸음마를 막 배우려고 할 때에 예. 5.16 쿠데타가 나서 그렇네요. 그때부터 집권한 박정희 씨가 79년도 입학해서 11.6이 아이고. 날 때까지 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게 예. 고유명사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아니, 오랜 시간 동안 아니 17년 고유명사가 아니라 8개월 보통명사인 줄 알았습니다. 근 18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태어난 60년대생들은 제가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까지 대통령은 박정희, 박정희는 대통령. 항상 각하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을 하셨군요.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 특히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유신이 선포된 그렇죠. 시절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유신헌법, 네. 한국적 민주주의 뭐 이런 걸 듣고 이제 자랐는데 대학교에 들어오니까 그런 세상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79년도에 경험을 하는 중에 예. 박정희 씨가 살해됐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받아들이는 감각은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민주화의 봄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이제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내용 중에 다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생각에 어쨌든 전북대학교에서 그때 학생들이 강하게 예. 정부에 저항했던 이런 내용에 동참해서 5월 17일 날 전북대학교 농성장에 같이 있다가 우리 이세종 열사가 사망하는 그 현장에 같이 있게 되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오늘 이제 고 이세종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두 분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먼 역사가 아니거든요. 44년 전에 5.18 그리고 60년에 4.19 현대사잖아요. 예. 영화로도 뭐 많은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엔 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이 사건들의 이 역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실제 당시에 이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단순히 그냥 뭐 꼰대 개념에서 라떼는 이게 아니고 이게 실제 있었던 역사잖아요. 역사라는 건 인간만이 우리가 그 시간을 인식한다고 그러는데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두 분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 또 피해를 당하셔서 힘든 시간을 겪으신 두 분으로서 어떻게 좀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석환 이사장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역사 인식이 참 많이 부족한데 저희 기성 세대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좀 나이 먹었다고 이제 뭐 꼰대 이런 말을 많이 듣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자세에서 좀 우선 저희들부터가 좀 각성을 하고
젊은 사람들과 좀 많이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계기들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시민교육이라든가 사실 저희 전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예. 중요한 그 역할에 민주 시민교육, 인권교육 이러한 가치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미래 세대에 계속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전하고 그런 그 좋은 이념들, 좋은 사상들을 계속 이어받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이 단순히 그냥 기억에만 남는 이런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정말 기록화된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미래 세대에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저희들 하지만은 예. 우리 세대가 좀 많이 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또 차분하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도 좀 오히려 젊은 세대가 더 죄송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그 시기를 그 시절을 함께 하시면서도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이 또 이제 어른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젊은 세대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모습에서 좀 감동이었습니다. 어쨌든 민주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이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전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한술 부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젊은 세대들에게 또 내지는 자녀에게. 이제 요즘 뭐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5.18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억, 그렇죠. 예.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옛날을 오늘로 초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제 5월 우리는 대부분 이제 투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용어 자체가 요즘에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세게 느껴진다고 그러나요? 예. 어쨌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유로움, 그렇죠. 또는 평화로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껏 좀 고양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게 굉장히 제한되고 또 한정되고 이런 현실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예. 특히 더 요즘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측면, 취업이라든가 이 삶의 전선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젊은 친구들이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가 느꼈던 것보다 더 좀 심한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정부 국가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부분에 보통 저항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예.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그거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기를 세우는 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자치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자치할 수 있는 역량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그런 많은 동료들을 예. 동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평등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연대의 혹은 우정의 느낌들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런 것들이 요즘 좀 개별화되고 개인화되고 있는 젊은 친구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떤 사건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분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한 번 더 가슴속에 이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 역사적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또 함께 하셨던 분들의 그 희생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고 평등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두 분께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많은 우리 요즘 학생들 시험 기간이 이제 끝났는데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이게 암기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1894년 동학농민혁명, 1960년 4.19, 또 1980년 5.18, 1987년 60항쟁. 이 내용과 전후 어떤 맥락에 대한 정신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암기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물론 이제 성인이 되면 그 가치를 더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석환 이사장님이 전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잖아요. 바로 네. 이제 이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기념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전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전북 지역 민주화운동 정신 기념 계승을 위해서 2004년에 창립하여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현재 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요. 민주화운동 기록화를 통한 역사 정립, 또 기념 계승을 통한 기억과 관련자 예우, 또 민주 시민 교육을 통한 가치 교육 등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기억을 넘어서 기록으로 남기고 또 역사를 현재의 일상으로 이어가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대하는 도민들의 동반자 전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0명 정도면 정말 적은 숫자군요. 다들 이제 나이들이 많이 드셨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도 젊은 사람들도 좀 있고, 예. 저희들의 이제 목표로 한 일단은 500여 명 이상 올해 조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 하시는 분들 또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북 5월 동지회 소개도 좀 해주세요. 김원술 부회장님. 예, 전북 5월 동지회는 아마 명칭이 좀 몇 번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동일한 회원 조직인데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는 만큼의 이 세월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80년 5.18 이후에 5월을 기억하고 그걸 기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났습니다. 예. 그 시절을 이제 지나면서 사실은 이세종이 계엄군에게 지금 계엄군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예, 반란군들 반란군. 아닙니까? 예. 반란군들에게 살해를 당했음에도 공식적으로는 의문사 혹은 추락사 이렇게 이제 발표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해 현장을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 함께 있으면서 그 정황 증거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정황의 내용으로 봤을 때에 추락하거나 이럴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확신하는데 그거를 발표하거나 사람들에게 뭐 널리 알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 지내다가 더더군다나 전북은 그 이후에 광주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피해를 당하고 살해당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광주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많은 빚을 졌다. 만약에 전주가 함께 그런 저항의 내용들의 회부를 세게 올렸다면 광주에 집중된 화력이 분산돼서 피해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살아남은 자의 죄스러움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85년도에 이제 83년도부터 전두환 정권이 조금의 어떤 그 유화 국면을 만들어낸 그 시점에 85년도에 이제 이세종 추모비를 전북대학교에 세워내자. 그때 세운. 그래서 이제 85년도에 이세종을 실제 기억했던 그 동기 중심으로 그런 추모비를 세워냈는데 그게 이제 85년 5월에 세웠는데 6월달에 밤중에 그걸 또 뭐 어떤 세력들이 그걸 철거해버립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나중에 확인하니까 이제 김제에 있는 묘소에다가 그거를 가져다 놨는데 그거를 다시 가져와 가지고 전북대학교에 설치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92년도에 이러지 말고 우리 그 시절을 경험했던 그러한 이 사람들이 5월 동지회를 좀 만들어보자 해서 초기에는 광주 민중항쟁 전북동지회라는 이름으로 예.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는 민중항쟁이라고 이제 고집해서 표현을 했었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광주에서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5.18 구속 부상자회가 만들어집니다. 구속 부상자회 전북지부로 이제 명칭을 그렇군요. 바꾸어서 예. 활동을 하다가 또 얼마 전에는 5.18 단체를 이제 보훈부에서 우리는 그거를 그 무슨 단체라고 합니까? 이게 사단법인도 아니고 하여튼 공법이 인정하는 단체라서 공법단체라고 하는데 그 단체로 이제 전환하게 되면서 구속부상자회가 전환됐으니까 예. 법적으로 해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산하면서 다시 이제 전북 5월 동지회라는 예, 예. 이름으로 변경해서 알겠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80년 5월로 돌아보겠습니다. 교사 활동을 하시다가 민주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한 이석관 이사장님. 그 당시에 사실 이제 전북대에서 하루 전날인 17일 새벽이죠? 그 5월 17일 자정 혹은 5월 18일 0시. 예, 그렇죠. 뭐 예, 밤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상황은 잠시 후에도 우리 이석관 김한수 부회장님 저 해주시고 그 전북의 전체적인 어떤 그 5월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경험에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석관 이사장. 5월 18일 예, 이전 그때만 해도 뭐 우리 전라북도도 계엄군이 밀어닥치고 또 학교가 거의 뭐 학생들도 등교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뭐 상당히 뭐라 그럴까 폭풍 전야 그런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세종 열사가 그렇게 희생을 당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이제 민주화운동의 변방이 아니라 예, 중심으로 서게 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세종 열사가 최초 희생자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 우리 전북이 이제 변방이 아니라 정말 민주화운동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5.18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이전 사건들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바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서 전북대 안에서도 바로 그러한 민주화가 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5월 17일 하루 전날 광주보다 앞서서 일단 뭐 이제 이세종이라는 인물이 이제 학생회관 건물에서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추락함으로써 사건이 이제 도화전이 되긴 했습니다만 전체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보다 추락이라기보다는 거의 던져지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뭐,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오늘 밀고 들어오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한수 부회장님 같은 2학년이었습니까? 그러면 이세종 열사와 함께? 지금 이제 이세종 열사의 공식 기록은 항상 2학년으로 예, 이렇게 예. 표기되고 있는데 예. 입학년도는 78년도입니다. 아,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이제 3학년이어야 하는데 예, 1년간 휴학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예. 80년도 당시에는 2학년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현장에는 같이 있지 않았지만 그 전북대 교내에는 같은 우리 부회장님도 계셨던 겁니까? 그러면 현장에 함께 있었죠. 함께 있었습니다. 예, 예. 그 학생원으로 이제 이 반란군이라고 아까 표현하신 계엄군에 의해서 쫓기고 이 당시 상황이 그러면 기억이 확실하게 나시겠군요. 아마 이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 일제가 이 한반도를 침탈한 게 우리 36년이라고 그러는데 명확하게는 뭐 35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고 변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함께 얘기를 하는데 36년
긴 세월이 아니다. 지금 80년이 44년 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어제의 일처럼 또렷한 기억들이 있고 물론 세월이 흘러서 기억이 바랜 측면도 있지만 예. 예, 또렷한 기억들은 어제처럼 생생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예. 5월 17일 그 기간 동안에는 아마 뭐 여러 매체에서 소개했지만 5월 15일 날이 우리 일반 매체에서 얘기하는 서울에서는 서울역 회군 사건이 있었던 예. 그 사건이 있던 날이고 전북에서는 지금은 이제 시청광장이 됐지만 당시에는 전주역 광장이었던 전주역이었죠. 곳에 예. 그때 당시에 전북대 학생 총 수가 10,000명 정도 됐을 텐데 저희 추산으로는 항상 2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2만여 명의 그 학생과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북대뿐만이 아니고 전주대 하여튼 그 기존 그때 전문학교라고 그랬죠. 네네. 전북에 있는 고등학교 이상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 함께 참여했던 그런 연합 시위를 경험을 했고 저희가 14일 날은 지금은 옮겨갔지만 지금 중부경찰서인가요? 그 옛날 도청 앞에서 학생들이 또 거기에서 연좌 시위를 하다가 예. 10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완산 경찰서 말씀하시는 예, 것입니다. 예, 예. 그날 저녁에 많은 학생들이 다치는 걸 보고 이거는 참을 수 없다 해서 예. 학교 안에 도서관에 거의 1,000여 명 이상이 함께 철야농성을 함께 하겠다 해서 모였었는데 35사단에서 탱크를 앞세운 군인들이 학교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어쩔 수 없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그런 철수의 이 경험이 5월 17일 날 다시 비상계엄이 그렇군요. 선포되고 군인들이 학교에 들어올 거라는 소식을 접했음에도 이번에는 위험한 사람들은 좀 나가고 나머지 평범한 학생들이 학교를 끝까지 좀 지키자 이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40명이 좀 못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40명이 못 되는 인원들이 그때 계속 동성장으로 사용하던 지금 철거된 제1학생회관 2층 교수 휴게실에 모여서 동성이라고 하지만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었는데 그곳을 그 반란군들이 군 작전을 하듯이 아마 조용히 습격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습격하는 과정에서 그게 밤 시간 12시가 다 돼서 그렇습니까? 아마 공식적으로 보니까 1시 20분부터 30분 사이에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12시 직후 그렇군요. 5월 18일 새벽 0시 직후인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시간을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알겠습니다. 조건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3월이었죠. 전북대학교 학생이었던 이세종 열사가 이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첫 사망자로 무려 44년 만에 공식 인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광철 이사장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광철입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전주 시민들에게는 또 전주 완산을 그 당시 17대 국회의원으로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이제 44년이 된 5.18 첫 희생자로 이렇게 이세종 열사가 공식 인정이 됐습니다. 함께 하셨던 분으로서 어떻게 이사장님 생각하십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40여 년 동안 전북의 5.18 동지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며 싸웠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이세종 열사의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로서의 공식 인정은 우리 5.18 동지들에게는 큰 짐을 내려놓는 그런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또 이세종 열사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 공식 인정은 사실 역사적으로도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만의 항쟁이고
광주만의 희생이 아닌 전국적인 투쟁이었다는 것들이 증명되는 과정이고 인정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예. 전국 곳곳에서 유신 잔당 세력과 그다음에 전두환 군사 반란 세력에 대항하면서 싸웠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5.18 민주화 운동의 전국화라는 그런 토대를 갖는 그 인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물론 그 5.18부터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시민들의 그 위대한 항쟁은 결코 축소된 게 아니라 그렇죠. 전국화되었다라고 볼 수 예. 있는 거죠. 이광철 이사장님 그 당시 가슴 아픈 그런 기억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특히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가폭력이 억울하게 이제 옥살이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픔의 시간을 조금 회고해서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5.18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 국가폭력이잖아요. 예.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시민들을 오히려 적으로 규정하면서 학살하고 통제하고 격리했던 그런 무지막한 국가폭력인데 여전히 지금도 국가폭력이 사실 일상화되고 관행화되어 있다는데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소위 법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관행화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국가 피해자들 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이렇게 어떤 뭐라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소위 이데올로기적 낙인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으로써 이제 통제하고 격리하고 근데 이 국가 폭력의 일상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가가 아직도 반성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들은 그 육체적, 정신적 끊임없는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뭐 이러면서 그 희망했던 그 삶들이 없어지고 좀 일그러진 평생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이 예.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래서 국가폭력 근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국민들이 함께 해야 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5.18의 어떤 사건 또 정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지역이 이제 어떤 광주의 변방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기 위해서 전북의 민주화 운동이 또 새롭게 재평가되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노력을 또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러죠. 지금 사실 전북이 뭐 중심은 아니고 변방이죠. 또 예. 도세도 약하지만 그러나 이제 또 역사적으로 보면 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양모 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조선이 없었다라는 얘기도 예. 사실 이 전북에서 특히 황진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본군을 온몸으로 막아냄으로 인해서 이순신 장군이 해군을 실제적으로 해전을 치를 그렇죠. 수 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 그래서 나라가 어려웠을 때 전북의 사람들은 항상 분연이 일어났다. 그게 뭐 그 외세의 침입 속에서도 가보년 동학혁명도 그렇죠. 역시 전북에서 온몸으로 막아내기 시작했던 그런 혁명 아니겠어요? 예. 이런 거 보면 특히 이제 4월 혁명도 우리 김주열 열사가 어떤 도화선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북대가 또 그 4월 4일 최초에 시위를 하기도 하는 대학이기도 해요. 예, 예.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5.18에서는 특히 이제 첫 희생자로서 이세종 열사 이러면서 면면이 나라가 어렵고 그다음에 정의가 상실됐을 때 그 나라를 세우고 정의를 지키려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역시 전북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끊임없이 발굴해내고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어떤 미래의 우리 삶을 더더욱 지켜낼 수 있고 민주주의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잊혀진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82년 오송의 사건 이야기도 우리 이사장님을 통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함께 그래도 나중에 다시 이제 복직을 해서 함께 근무한 시간이 기억이 있는 오송의 사건의 그 조성룡 선생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오송의 사건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입니다. 예. 정말 군산의 제1고등학교 선생님들 정말 천직이 선생인
착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첩단 사건을 만들면서 저희 KBS 남은방송국 방송부장이던 조성현 선생을 사출시킨 거거든요. 예. 배우로. 아하. 이렇게 해서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징역 3년을 선고받아서 국가보안법으로요. 예. 그러니까 그 20년이 지나서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 가족들과 그 본인들은 정말 모든 삶이 일그러져 버렸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도 우리 조성현 선생님은 나오셔서 감옥을 살고 나오셔서 뭐 전북민주화운동 협의회 그다음에 그때 운동단체 그래서 민주화운동단체의 지도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동아혁명 기념사업회 부이사장도 하시고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고문도 하시면서 예. 결국 향년 85세 병원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삶들 가족들을 보면 저희들이야 이제 뭐 민주화운동을 하다 끌려간 사람이지만 평범한 삶 일상적 삶을 살다가 어마어마한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을 해서 그 감옥을 사신 분들은 예. 본인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정말 무참한 그 그렇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 근데 이런 일그러진 삶에 대해서 국가가 이 소위 재활 그 가족들과 함께 재활 치료에까지 책임 있게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예. 근데 다행히도 이제 1년 돌아가신 지 1년 6개월 만에 지난 이번 3월 29일 날 광주 5.18 구묘역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이 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나마 저희들한테는 그나마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예.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예. 이사장님 이제 한때 그래도 국회에서 정치를 하셨잖아요. 요즘에 지자체나 정치권 또 저희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역사대에서 때만 되어야 이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이 역사가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아쉬움도 많으실 것 같고 사실 역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어지고 전승되고 함께 해야 되는 게 역사일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당부해 주고 싶은 말씀 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채 지금 80년, 44년이 지났지만 예. 5.18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네. 여전히 그 진상들이 규명되지 않고 있고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진실이 규명될 때만이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국가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전히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5.18 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군부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고요. 정부에서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나 군기관에는 5.18 동조 세력 내지 그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방된 지 70년이 넘었지만 일제에 대한 청산하지 못한 것도 여전히 친일했던 세력들 아니면 부역 세력들 그 후손들이 여전히 권력이나 기득권 세력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가져갈 때만이 진실이 규명될 수 있고 그 대안도 마련할 수 있고 민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결국 이번 우리 총선을 보지만 결국 민이 승리하는 민이 앞장서서 정치권이나 행정보다 앞서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희망을 보고 있고요. 여전히 예. 민의 중심되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 노력하고 그다음에 행정과 군이 그다음에 소위 정부가 민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확장해 가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그 민주화의 노력들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한 단어 그 진실을 규명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오래오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광철 이사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뜨거운 5월 전북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전북 5월 동지의 김원술 부회장, 전북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이석관 이사장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시간이 이렇게 부족할 수 있을까? 이건 1회에 걸쳐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자주자주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작사 5월에 김종관 감독을 전화 연결해서 우리가 또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 지역 민주화 역사를 기록하고 알리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사 5월에 김종관 감독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제작사 5월 우리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방송 그 프로듀서로 한 20여 년 활동했었고요.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지역 관련된 그 컨텐츠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국 최초의 고등학교 시위는 우리 저 전주 신흥고등학교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위는 이제 광주에서도 조금씩 있었고 했지만 예. 이제 학생들끼리 모여서 뭔가 이렇게 그 시위를 하자 이런 이제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시위를 했던 거는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러면 감독님이 이 전주 신흥고등학교 민주화운동에 관한 취재를 그러면 몇 년 전부터 해오신 겁니까? 제가 그 처음에 이 사건을 이제 그 관련해서 사람들 만나기 시작한 게 2018년도부터고요. 예. 촬영은 2019년도부터 시작된 했죠. 예, 예. 그런 과정을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어떻게 가지신 겁니까? 제가 이제 전주 출신이에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 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전주에 있는 내용들 관련된 내용들을 찾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18년도 19년도 때 이제 그 문재인 그 당시 이제 후보자께서 대통령 예. 후보자께서 신흥고에 방문하는 어떤 기사를 보고 신흥고 이야기를 좀 관심 갖게 됐어요. 예. 저희 집에서 되게 가깝거든요, 신흥고가. 네네. 저도 이제 신흥중학교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 이야기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취재를 시작했는데 정말 대단한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취재를 계속하게 됐죠. 그래서 나온 최초 다큐 영화가 바로 5.27 불꽃이군요. 예, 그 5.27 불꽃이고 현재는 5.27 불꽃 버전으로 60분짜리로 완성이 되어 있는데 예. 현재 이제 그 장편 이제 현재는 1시간짜리지만 추가 취재를 계속 하고 있어요. 현재도. 예, 그래서 1시간 반짜리로 만들어서 내년에는 이제 그 영화제라든지 이런 데서 틀 계획입니다. 예. 사실 이제 예. 신흥고등학교는 우리 일제 강점기 이 36년 가운데 이 독립에 대한 운동을 또 강렬하게 했던 곳입니다. 특히나 3.1 운동 이전에 함께했던 우리 학생들의 정신을 지금도 재현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감독님만의 메시지를 그래도 좀 더 강조해 주신다면요. 예, 그 첫 번째 얘기는요. 그 5.18 그 민주화 운동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전국적인 그 시위 활동이 당시에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신군부라고 하는 어떤 독재 정치를 하는 추구하는 그런 세력들이 항거한 그런 민주화 운동이 그 전북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진행이 됐었다는 거 이거를 지역사회에서 좀 알리고 싶고 너무 다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소한 그 5월이 되면 그 광주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에서도 전북에서 있었던 이런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기리고 기념하고 뭔가 기억하는 그런 뭔가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그 학생들이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을 벌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에 휩쓸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전국으로 흩어져서 도망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명예 회복 이런 부분이 좀 지역사회에서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죠. 예. 예, 예. 우리가 감독님의 영화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시사회를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예. 지금 이제 현재는 그 다시 재편집 중이라서요. 아. 네.
예, 그 6월 달쯤에 지금 전북 보훈청하고 같이 이렇게 시사회를 한 번 더 기획 중이고 내년에 이제 영화제에서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 527 불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독님도 아마 더 이 신흥고등학교 민주화 운동에 관한 취재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더 많은 공부와 어떤 감명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지역의 사건을 오히려 더 잘 모르고 있는 또 무관심한 사안에 대해서 감독으로서 좀 강조해 주실 말씀,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 전북 지역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학혁명이라든지 뭐 4.19라든지 5.18이라든지 이런 그 우리나라의 어떤 중요한 민주화 운동 또 민주화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도민들께서 또 우리 전주 시민들께서 그 5.18에 관련해서도 우리는 떳떳하게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독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527 항구의 주역인 전주 신흥고등학교 다큐를 제작한 제작사 5월의 김종건 감독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5월 18일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직 5월 18일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은 5월 19일 일요일이긴 합니다. 자, 행사들을 올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이세종 열사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해이기 때문에 김원숙 부회장님, 어떻게 이제 어떤 행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어떤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신을 그래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준비 과정,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만남, 기억하는 어떤 행위, 이런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 아마 행사라고 이제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지만 예. 보통 이제 행사의 중심은 의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그런 기억을 초대해서 오늘 그 기억이 우리와 함께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저희가 5.18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측면의 내용으로 함께 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의뢰가 좀 많이 만들어지기를 원했지만 뭐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44주년을 맞고 있지만 아마 중심이 되는 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세종 추모식을 예. 중심하고 또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그러한 사건으로서의 5.18 이게 세계화되는 어떤 그런 길목에 전북이 놓여 있다, 이런 생각에서 기념식과 추모식이 중심이 되고 이거를 이제 오늘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인 자산으로서 내용으로 학술회라든가 뭐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영화제도 했고 또 뭐 사진전도 하고 그다음에 유품 전시회도 하고 뭐 이런 컨텐츠들을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 올해도 여러 가지 이제 제약된 요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도 중심은 추모식과 기념식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어디에서 진행을 합니까? 그러면? 전북대학교 이세종 추모비가 있는 곳을 기념하고, 또 특히 올해는 그동안에 있었던 그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역사 현장인 제1학생회관이 철거가 되고 그러니까요. 새로운 그 건축물이 들어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측면의 내용이 있어서 이제 여러 좀 아쉬운 측면들도 그렇겠습니다.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그 19년 12월 27일에 출범을 했네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올 6월에 아마 공식 발표를 할 건데 공개 발표는 올 2월에 했습니다. 올 2월에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결과 보고서에 이세종 열사가
5.18 최초의 희생자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 기록으로 국가보고서에 남겼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요 6월 말쯤 해가지고 이 공식 기록된 국가 기록물을 이세종 열사에게 헌정하는 그런 약소한 헌정식을 좀 가져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원한 2학년 고 이세종 열사가 지금 살아계셨더라면 이제 60대 중반, 70을 향해서 살고 계실 것 제가 같은데. 올해 65니까 예. 아마 66 그렇죠. 그 정도 되겠죠. 60대 중반. 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하늘나라에서 그 추모식에 꼭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5월 18일 전북대학교 5월 17일 날 17일 하시는 거죠? 오후 5시쯤에 예, 추모식을 할 겁니다. 예, 우리 많은 시민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석환 이사장님도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 당일의 의미 부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예. 예, 그러죠. 저희 그 전북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서는 좀 더 좀 범위를 넓게 해서 올해 2024년에는 전북 민주주의 행동 4월에서 6월로라는 그런 이름으로 행사를 지금 4.19, 5.18, 또 60항쟁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는 이번 우리 김한술 부회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18 지금 전후에서 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방송 시점이 19일이라고 하니까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중단됐던 5.18 영화제 또 유품 전시회 지금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은 올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아무튼 이세종 열사가 이제 첫 희생자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모식 기념식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이세종 열사의 정신이 우리 전북 도민뿐 아니라 우리 전체 국민들에게 예. 널리 알려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한술 부회장님께서 한 짧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해마다 5월만 되면 기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예. 오히려 5월에 이런 기념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도 굉장히 그렇네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이 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5월 기간 동안에 우리 이세종 열사를 기억하고 예. 또 이세종 열사를 포함한 당시에 그 젊은이들이 혹은 당시의 시민들이 함께 가졌던 그런 시대 정신이 예. 계속해서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던 민주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마음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석환 이사장, 전북 5월 동지의 김원슬 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